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 클래스. 계속해서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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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성 교수입니다. 계속해서 소통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정말 잘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경청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통법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지혜롭게 할 말을 하고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는데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친구들이나 같은 성별이면 좀 괜찮은데 이제 뭐 여성분이거나 하신데 뭐 가령 여기 뭐 이 립스틱이 조금 여기 다른 데도 좀 묻었어요. 이런 걸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시거나 조금 부끄러워하실까봐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좀 있거든요. 이게 남을 배려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좋아할 사람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조금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해버리기보다는 좀 한 차원 우리가 당구 칠 때도 뭐 이렇게 쓰리 쿠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좀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부탁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부탁이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상당히 중요하거나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걸 자기가 들어줄 수 없는 경우라고 그래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우리가 전지전능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살면 좋겠죠. 예. 마음은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 뭐 하는데 나쁜 짓 하는데 네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이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등등 또 자기에게 과도한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도 그런 부탁을 할 때는 다 이거는 좀 무리라는 건 어느 정도 느끼겠죠.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울 거예요. 상대방도 막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철몇배 깔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은 사실 굉장히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아주 겨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다. 그럼 몹시 기분 상하죠.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 잘 들어줘야 돼. 경청을 잘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대안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가급적이면 좀 소상하게 잘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가 좀 반감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 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뭐 두고 보자든지 뭐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거절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자꾸 미루거나 뭐 하면 상대는 저 사람이 들어주려고 그러나 기대를 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진짜 거절을 해버리면 그때 더 실망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친한 친구끼리 그런 이제 만약에 돈 부탁이나 이런 경우가 특히 많잖아요. 근데 그쵸. 예. 그런 것들을 맞아. 거절하기도 힘들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한번 지금 저랑 한번 해볼까요? 부탁을 그렇죠. 한번 상황극에서 저는 한 번도 부탁을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성아, 정말 인성도 좋고 내 친구 중에 제일 잘생기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성아. 돈 필요하구나. 야, 근데 진짜 야, 내가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칭찬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 필요한데?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한데 진짜 내 지금 집에 너무 조금 큰일이 생겨서 너 여유가 좀 있으면은
나 이런 부탁 원래 안 하는 거 알잖아. 진짜 딱 1,000만 원만 내가 한 달만 딱 쓰고 줄 테니까 조금만 빌려주라. 아, 1,000원 말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글쎄 그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까? 아 줄게. 내가 갚을 건데 내가 솔직히 한 달 안에 웬만하면 최대한 주긴 할게. 그런데 조금 일이 생기면 늦어질 수 있겠지만 나 진짜 한 번 빌려주라. 아, 근데 1,000만 원은 좀 많다. 그치? 네가 친구냐? 인성아 나 진짜 한 번만 빌려줘. 제발. 나 힘들어서 그래. 저 약간 과장됐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 1,000만 원 정도 액수라면 네. 함부로 쉽게 못 빌려주죠. 그리고 또 1,000만 원 정도 빌리려면 무릇도 한번 꿇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요. 역시 배우야. 저 달러. 그래서 이게 방금과 너 1,000만 원 정도인데 네. 이 거절할 때는 나는 내 원칙이 있다. 네가 필요하면 내가 200~300원 있으니까 그냥 줄 테니까 써라. 그러나 그런 정도 큰 돈은 나하고 처하고 이게 이미 얘기가 돼서 절대 빌려주는 걸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달랜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맞아 맞아. 그거를 바꾸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좀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하려면 분명히 거절을 해야죠. 인간관계를 끊더라도 큰 빚을 지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충고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네. 왜 이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 뭔가 충고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소위 꼰대짓이라고 하는 그게 말고 예, 그런 경우가 말고 뭔가 저 사람이 저런 버릇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좋지 않은 어떤 그 언행이 있는 경우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훌륭한 친구 관계라면 지적도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상대가 발전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가족 간에도 지적을 해야지. 가족 아니면 누가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데 예. 그러나 가족이라 그래서 친구라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불교에 사리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 충고에 대해서 이 지적을 어떻게 할 건지, 충고를 어떻게 할 건지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우선 적당한 시간에 해야 된다. 이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게 지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없는 데서 또는 이게 얘기를 해도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때에 네. 이 혼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혼내는 것도 네네네. 사실을 사실대로 잘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화하게 오나. 네, 온화하게 정말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네, 맞아.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절대 성낸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예,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충고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좋은 친구라면, 예, 좋은 가족이라면 그렇게 서로 발전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남의 지적을 전혀 받지 않고 기살린다고 막 이게 추워지기만 하면 디스플린이 안 돼가지고 버릇없는 사람이 되거나 사회화가 안 돼버리죠. 네. 요새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만 낳기 때문에 소황제, 소황녀로 키워요. 네. 애들이 버릇이 없고 사회화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살려면 말대꾸도 좀 해야 되는데 말대꾸. 충고하는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혼나고 막 꾸짖으면 예. 뭐 변명을 하던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김민주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상사께서 지적을 하면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저한테 지적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주로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일단 화낸 사람한테 그 앞에서 변명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예, 예. 네, 네. 그러나 이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여지만 남기고 그 자리를 좀 피했다가 다음 기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까 이렇게 말씀 아니 그때 밥을 안 먹더라도 밥안 먹어도 돼요? 아까 저기 단거 먹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초콜릿 이렇게 입에 네. 물리면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흥분이 좀 가라앉죠. 그렇죠. 예.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예, 네. 얘기하는 게 좋죠. 맞네.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반성하게 된다고. 네. 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너 한쪽에서 막 화나서 막 하면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대꾸를 하면 더 이게 격화돼. 그러니까 대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가라앉으면 네네. 사실 말이야 이건 이런 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면 같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되죠. 그건 자기 인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해도 네, 말씀하시죠.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나는 피하려고 일부러 이제 연인 관계나 부부 간에 이렇게 조금 다음에 얘기하기 위해서 피하는데 또 대꾸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 그럴 때도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겠죠.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성향이라서. 계속 반응 안 하냐? 그래서 오늘 너는- 끝내자 막 이런 너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네, 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는 차분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너가 이렇게 흥분해 있으니까 네. 흥분을 갈아친 다음에 네. 네. 하고 누구 나도 좀 생각할 여지를 좀 줘야 되지 않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달래야 되겠죠. 그 미국의 자기개발가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해서 말하지 말라. 공포해서 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성급하게 굴지 마라. 대신 기다려라. 그러면 평화가 온다. 좋은 얘기. 이거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네. 들어야 할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꼭 해야 할 말도 있죠. 특히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 네. 예. 소식을 늦게 전해버리면 상황이 끝나서 대처를 못 하니까 예. 예.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가 좋은 소식은 전해서 좋은데 나쁜 소식 전할 때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나쁘게 봐요. 사실 메신저와 소식은 다른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메신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서 고대에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나쁜 소식을 이제 국가에 나쁜 소식을 가져오면 죽여버리는 거야. 알고 있어도 말 안 하는 사람도 많았겠네요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예. 그런데 말을 못 하면 어떤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예. 예. 근데 그런 정도로 옛날에는 혼도 혼 거야. 메시지와 메신저를. 예. 근데 이거 완전히 분리해야 되거든요. 예. 나에게 나쁜 메시지는 대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인이기 때문에 내 탓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가령 이제 왕인데 예. 전쟁에 장수들을 보냈는데 장수들이 잘못해가지고 졌어. 아, 예. 그 이거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예. 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난처한 거야. 예. 패장은 원래 유구무원이잖아요. 근데 소식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죽을 죄를 졌다는 식으로 정말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해야죠. 저도 그 취재를 하면서 예. 나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뭐 성문제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 그것 때문에 보도를 했을 경우 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의 어떤 그 실체를 폭로할 때 이럴 때 좀 되게 그들의 입장에선 나쁜 뉴스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협박 메일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언론인의 경우는 그건 그 직업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직업상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보통 이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경우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경우인데 좋은 소식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소식 전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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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에게 좋은데 저는 네. 좀 목에 못마땅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느낄 것 같은데. 네. 너 대학 합격했대? 뭐 이런 거.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반대로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 즐거운 듯한 태도를 또 취하면 안 되겠죠. 완전 난리 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진짜 흔쾌하게 좋은 표정으로 예.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고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고 슬프고 그런 태도를 좀 취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남이 논 사람, 사촌이 논 사람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것과 비슷한 말에 이제 독일 말도 샤덴 프로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남이 상처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다 비슷하니까. 인간적인 마음. 네. 그래서 슬픔은 같이 하면 반감되고 기쁨은 같이 하면 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소식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공직 생활이나 교직 생활을 하실 때 뭐 다른 직원이나 뭐 동료로부터 지적을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죠. 대개 이제 이 있으시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되게 안 된다고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못 하게 하고. 그건 이제 나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걸 안 지려고 상황마다 다른데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근데 특히 이제 비서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네, 이거는 여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겠다 진짜. 그런데 이제 그건 내가 또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나 새겨 들어야죠. 그래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뭘 지적하는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그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해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지위가 오르거나 사회적으로 좀 큰 역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싫은 얘기를 했을 때 절대 싫은 표정을 지으면 그런 얘기 이제 못 듣게 돼. 아, 그래서 권력을 네네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래서 뭘 많이 알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렇지가 않나요? 왜냐하면 싫은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해버려요.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데 사실. 그렇죠. 엄청 위험하지. 맞죠, 맞죠.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권력의 이제 함정이에요. 아무래도 가깝게 좋은 얘기만 해준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문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권력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지적해야 되고 제가 공직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이런 공적인 자리 말고 사적인 이제 정말 친한 친구 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나 이 친구 너무 좋은데 저거 하나만 고쳤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이거를 몇 번이고 그 친구한테 시도를 정말 저는 정말 몇 번이고 생각해서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친구랑 자꾸 사이가 멀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거 의절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떤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못 고치거나 네. 그 천성에 대해서 잘 못하면 그 안 바뀌는 걸로 봐야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걸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우리 이인성 씨가 거기에 그냥 제가 적응해서 이제 적응을. 저 사람은 그냥 저게 본 모습이다 하고 네네. 받아들여 주는 게 좋죠. 그게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고치려고 했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 예. 그건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지 네네.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한
징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이게 안 좋게 보여, 나쁘게 보여. 저건 저 사람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꼰대야. 꼰대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반복하면 그게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도 필요한 거죠.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에게 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리더나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좀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게 막 큰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그냥 아무 사실 단순한 이유 없이 막 하기 싫을 때도 사실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있고요. 그게 막 싫어서 억지로 했다가 너무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거절을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도 거절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거 이용하지 마세요. 예, 돈 안 빌려줄 거야. 저 거절 못한다고 이용하지 마세요. 교수님. 값이 없어. 아, 5만 원 보내줄게. 예. 그게 이제 우리 저 김명준 씨가 배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배우라고 하면서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없지 않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게 많이 해주면 언젠가는 그게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내가 귀찮고 그렇지만 이게 그런 큰 사이클 차원에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정말 하기 싫은 거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사정이 바쁘다거나 뭐 아주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거기에 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뭐 잘 되겠어요? 잘 도와줄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그냥 찡그리고 그러니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대신 다음 기회에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지혜롭게 할 말 하고 사는 법, 그 중에서도 잘 거절하는 법, 잘 충고하는 법, 잘 대꾸하는 법, 나쁜 소식을 잘 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쓴소리도 단맛으로 포장하라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